자, 최근에는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역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KBS 채널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카카오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영상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인터넷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정부에서 허가해준 이유는 서민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더 싼 중저금리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인터넷은행을 승인해줬어요. 근데 카카오는 그걸 배신했죠.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보다 가장 비싼 마이너스 대출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분명히 중저금리 신용대출을 싸게 하라고 인터넷은행을 만들었는데 왜 시중은행보다 대출이 비싼가? 이런 뉴스들이 지금 인터넷에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카카오뱅크는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금요일부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됐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규제되기 하루 전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좀 정부에서 규제 좀 해야 된다, 네일아트하고 헤어숍 붙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얘네들은 왜 소상공인이 하는 걸 다 하냐, 거기다가 헤어샵 서비스는 수수료가 무려 24%가 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카카오 블루, 카카오 블랙, 택시 서비스도 지금 너무너무나 큰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대기업이 왜 소상공인 상권을 침해하는데 정부에선 규제를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카카오 택시 역시 규제를 한다고 하죠. 아니 정말 너무한 게 카카오에서는 이제 서민 사업인 상조 서비스까지 진출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누리꾼들이 만든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라이언 상조 서비스, 여러분들 바쁜 일상에 직접 장례식장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장례식 세트, 카카오페이로 부주금 역시 이체가 가능하며 매년 본인의 기일마다 알람을 전송해주는 알람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으며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귀여운 상조용품도 만나보시길 바래요. 참고로 라이언 관련 상품은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발생되며 조문 호환 역시 카카오 플라워를 통해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추모관 서비스 역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색다른 상조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해보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분명히 다음번 국정감사에 소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국정감사에 거의 참석을 안 했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김범수 씨, 카카오 이번에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번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가량의 지원금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카카오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김범수씨,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일아트라던가 헤어샵은 철수를 안 했나요? 거기다가 수수료를 봐요. 헤어샵 수수료가 25%가 말이 됩니까? 부가세 10% 떼면은 소상공인들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50%도 남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만 수수료가 25%고 그 다음부터는 무료입니다. 김범수씨,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 결혼식 때문에 단체로 손님이 왔어. 다른 지방에서. 그 손님들이 다음번에 이 미용실을 올 것 같아?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수수료만 왕창 떼가고 이 소상공인들 손해보면은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고 가면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에서 바닥은 어딜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가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윤석열 씨 관련주가 모두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지점이 윤석열 씨 테마주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건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에 있으니까 하나투어라는 주식의 바닥을 알 수 있지만, 하나투어가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투어를 많이 매수하셨지만 수익이 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58,100원이었던 하나투어가 두 달 만에 5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부근에서 매수를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손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저걸 버텼으면 분명히 수익이 났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여행사들이 전부 다 매각하고 파산해서 주식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공포감과 워렌 버핏 아저씨도 항공주를 손절했고 여행주와 항공주, 레저 스포츠 관련주들은 모두 다 무상 감자라던가 혹은 유상 증자를 진행했었죠. 감자가 진행이 되면은 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손절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젠이라던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10배, 20배 주가가 오르는데 본인만 매일 떨어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손절할 수밖에 없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의 저점을 잡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꼭 주식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이라던가 다른 분야도 저점을 잡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한 예로 부동산이라던가 땅 투자 역시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고 느낀 게, 제가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부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학교 체육관이 폐쇄가 되고 강당을 출입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운동을 하려면은 사설로 만들어진 체육관에서밖에 운동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설 체육관이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나도 차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무조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큰손분들이 냄새를 맡으시더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도 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고 마침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땅을 사서 체육관을 짓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본 다른 투자자분들도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식간에 3개밖에 없던 배드민턴 구장이 6개가 동시에 지어졌습니다. 건설 비용은 최소 10억에서 20억이고 바닥만 까는데 10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은 건데 이 정도 되는 시설을 하나 지으려면은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약간 더 적게 짓고 그 다음에 샤워실이라던가 화장실 뭐 이런 탈의실 다 만들면은 못해도 1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분들이 새로 배드민턴장을 다 지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확진자가 폭증이 되면서 헬스장을 비롯한 모든 운동시설이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업 금지 기간이 2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2주씩 연장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포가 생깁니다. 아, 국가에서 이렇게 사설체육센터를 영업 금지를 시킬 수 있나? 그것도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게,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 스크린 골프라던가 골프로 넘어가게 되면서 배드민턴의 유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랑 비슷하죠. 처음에는 체육관에 몇백 명의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운영해도 돈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돈을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어? 내가 생각했던 사업을 다른 사람도 다 추진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영업까지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5달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똑같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대박 아이템이다 생각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식처럼 내려가 버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임대료도 들고 또 은행 대출도 껴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쪽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5개월 동안 수입이 빵원인데.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이런 사업을 포기할 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런 데가 이제 바닥이겠지 생각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처럼 이 사업도 여러분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 초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확진자가 1000명에서 300명대까지 줄어들었고 정부에서는 이제 백신 여권 및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4월 달에 한국의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라고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배드민턴 샵을 하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장사도 안 되고 아, 지금이 진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출을 확 땡겨가지고 배드민턴 구장을 새로 세웠습니다.
7월 중순에 배드민턴장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한국의 확진자가 2,200명이 돌파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드민턴 구장이 또 영업 정지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2인 이상 집합 금지를 때렸는데 배드민턴은 4명이서 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형님이 열받아가지고 구청에 가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요청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100원도 못 받았대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차기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다시 집합금지든 영업정지를 해버려서 또 운영 못하게 해서 결국 본인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지금 보면 자리가 이게 저점인데 이제 매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닥 밑에 여러분 바닥이 더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진짜 1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진짜. 그래서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은 이거 뭐 버티거나 아니면 계속 끌고 갔으면 얼마였을까 다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터지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버티기가 힘듭니다.